안녕하세요, 개미주방입니다. 오늘 여전히 좀 매도세가 강한 흐름 속에 마감을 했는데 대형주들의 조금 전기 전자 쪽 섹터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소형주들 또 테마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연찮게도 어제에 말씀드린 뭐 대선 수혜주로 원자력을 오래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진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우진은 어 그 원전 관련 뭐 오늘 보면 핵 폐기물 관련해서 미국에서 뭐 재활용 기술 이런 식으로 이제 승인이 나면서 거기에 수혜주로 이제 우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도 오늘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이 뭐 연료의 뭐 재활용 기술까지는 아니겠지만 세슘 뭐 제거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고 있다고 지금 이게 나오고 있어요. 우진 인수한, 우진은 아니고 우신 인수한 자회사가. 그래서 그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국제 정세가 음, 원자력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 폐기물을, 핵 연료를 어떤 식으로 전환해서 쓸지, 뭐 이런 부분들과 또 소형 원자로 개발 쪽으로 자꾸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어, 앞으로도 이쪽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살아날 것 같아요. 특히 또 저희와 협력 관계를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지금 소형 원자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제 검색을 좀 해보시면 해외의 수주권을 노리는 큰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또 홍준표 후보의 공약 역시 원전 기술력을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는 이제 두산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두산중공업과 이제 한전기술을 먼저, 한전산업, 이 두 종목을 먼저 예를 들었지만, 지금 원전 고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한신기계라든지 어 그리고 같은 이제 측정기를 개발하고 있는 뭐 일진파워라든지 요런 기술, 요런 회사들이 한전산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그 해외 원전 수주로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우리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이슈가 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조금 하락을 많이 한 바닥권이다 싶을 때는 한 번씩 비중을 조금씩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전에 이제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4대강 테마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거의 한 20배 가까이 올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번에 그게 이제 한 2007년 정도, 2007년? 아무튼 음,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올랐던 건데, 그때 이후로 강력한 인프라 테마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7, 8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 횡보한 원자력 쪽이 이번에 그런 쪽으로 엮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오늘은 기존에 저희가 매매가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주들 외에 딱히 더 눈에 띄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한번 돌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선제, 네, 홍준표 쪽 어제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으니 다시 줍줍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뭐 3일이라든지 DSR 제강, 한국선제, 영화고사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붙는 모습입니다.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화신전공은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락하는 부분에서 뭐 한 번쯤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잡아본 사람, 잡아오셨던 분도 계실 텐데 좀 가져가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유심히 볼 만한 거는 원풍이라는 회사가 그 공항에 지붕 만드는 그런 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열이 걸렸는데, 과열은 평소보다 매수세가 좋을 때 과열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열을 걸렸던 종목들이 조금 크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테마주예요. 혹시 그 반기문 테마주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자, 파인 DLC라는 종목이 지금 다시 뭐 남양홍씨 뭐 이런 쪽으로 엮여서 홍테마로 지금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때가 이제 반기문 테마주 한참 뜰 때예요. 지난 시즌이죠. 자, 올해 4년간 내리 꽂아서 이제 상승 하락을 하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시 테마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보면 이때 당시에 550%라는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자, 끼가 있는 종목들은 관심권에 두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지금 홍준표가 야권에서 가장 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권에 두시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조금 저 오늘 이거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조금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마주를 엮여서 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1차 상승 마치고 지금 재상승 중에 이슈가 나왔다는 것도 조금 의아해요. 네. 나올 만한 지금 상승 이득이 없는데, 파인 DLC 그 외에 자, 또 오늘 동원 시스템 여전히 강한 흐름, 시장이 꺾여도 지속적으로 상위 부분에서 밀리지 않고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자, 페라리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외에 아모센스도 오늘 이거 전기차 뭐 무선 충전 관련해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자, OCI도 고점에서 계속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봉을 조금 종가를 올려놨네요. 여전히 기관 수급 좋은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쪽 세트르가이, 자, 박스 구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우주항공 테마 쪽 종목이죠. 그래서 올해 실적도 괜찮고 내년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위성 서비스 관련도 뭐 소프트웨어, 아무래도 통신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또 요즘엔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가끔씩 또 테마주로 엮이다 보니까 뭐 실적주라고 살짝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 자주국방 강화해서 이번에 홍준표 또 관련 공약 중에 하나가 미사일 요격 시스템 그 도움 개설한다고 또 나왔었죠. 그래서 탄두 관련주로 이제 뭐 한일 단조 이런 게 조금 강세를 보이고 했었는데, 세트르가이도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엮일 수 있을지, 레이더 같은 쪽으로 좀 관심은 좀 가져볼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를 땐 또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주니까요. 조정 마치는 구간에서는 또 고가 돌파하는 흐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대한제강, 철강주들 제강 올해 실적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최대 매물 구간이 좀 있는데 매물 구간 돌파를 얼마나 기관이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흐름이 결정될 것 같아요. 자, 애경유화, 자, 조정받으면 좀 줍줍해볼만 합니다 하는 의견 드렸었고,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 자, 연기금, 보험, 외국인 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실적주죠. KBI 동국실업, 자, 요것도 이렇게 돌파를 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 관련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또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를 강하게 할 때 그때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올 때 차근차근 주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동양생명도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 좀 지금 과열 구간인데 새 지표가 전부 다 과열을 나타내고 있네요.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 조선주도, 자, 여기 딱 추세 상단에 머리 맞고 떨어지는 모습. 네, 오늘은 연기금도 자, 쭉 매도하다가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그 해운 발주가 연말까지 계속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돌파하는지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외국인은 매도가 나왔는데 연기금에서 이제 또 추가로 매수가 들어올지 관건입니다.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 개인이 막 물량을 산다고 해서 주가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또 방향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자, 후성도 박스 구간, 오늘 휴캠스 오랜만에 좀 튀어오르나 했는데 좀 막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 지속적인 매수하고 있고, 오늘 사모펀드가 좀 많이 샀네요. 자, LX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자회사 중에서 수소 관련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엮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연찮게 좀 이것저것 정보를 보다가 지분 인수한 회사가 하나 있길래 찾아봤는데 수소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아직은 그런 쪽으로 이슈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찾아볼까요? 공시. 원래는 이게 LG상사였죠. LG상사가 지금 이름을 사명을 변경한 건데, 자, 한번 회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에서 뭘 인수를 한 걸 제가 봤는데 회사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지금 모헨즈도 거의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죠.
단기 조정 구간은 마무리된 것 같고 좀 반등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디젠스 역시 홍준표 테마주를 얻겠습니다. 지금은 새만금 쪽은 아니고 홍준표 테마 쪽으로 엮여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LNC 바이오도 반등 나오는 모습. 자, 팜스빌더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슬쩍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좀 단기 조정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오늘 홍준표와 윤석열 TV 토론 있죠? 거기 승패에 따라서 또 이제 누가 움직여줄지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의견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사실 윤석열 의원이 좀 안 될 거라고 보이는데 정치적 성향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이니. 자, 한국가스공사 연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연기금 강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 자,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종목 중에서 9월 초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었는데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여기 있네요. 9월 1일날. 자, 여기 장대 양봉에서 이제 한번 구간 돌파 좀 기대해 볼 만하겠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엊그제 어제 뭐 이렇게까지 오늘도 이제 보합거래 어물한 모습. 자, 요 기업들이 지금 수소 관련해서 오른 거였더라고요. 네, 제가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과 이제 한국가스공사 두 개 다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 인프라 쪽으로. 네. 그래서 테마까지는 아니고 네. 수급을 좀 받는 듯하니 또 오랜만에 고가 돌파 나왔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곧 있으면 신고가예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기관 수급 들어오면은 또 탄력 붙게 조금 좀 빠른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으로 또 크게 붙어주는 것 같습니다. 더존 비존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이제 최대 매물 구간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기금 외국인 매수 들어왔었고, 네. 마찬가지 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열 구간 좀 걸려 있는데 조정을 받고 갈지 조금 바로바로 움직여 줄지 기간 수급만 보시면서 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와 홍준표 테마주들까지 조금 알아봤고요. 기존에 있던 종목들도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을 하루 남기고 있는데 추석 이후에 아마 조금 더 강세장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도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추석 전주가 조금 약세장, 추석 이후에 강세장이 이어진 일이 조금 많았더라고요. 네,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올해 이제 추석 전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환율도 조금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는데 개별주 장세로 조금 이어지면서 메이저 소급들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또 어쨌든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